자, 현대일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현대일렉 둘 다 나란히 9%의 하락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현대일렉 쪽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들이 급락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연휴 기간 중에 발생했던 미국 중국의 딥시크 쇼크 때문이죠. 딥시크 쇼크. 자, 이게 이제 개장 후에 발휘가 되면서 미증시는 지수 자체로는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충격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내려갔다가 되돌아 들어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다우는 이렇게 오히려 들어갔고 나스닥의 경우도 지금 뭐 쇼크 부분 거의 다 만회를 차지해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종목별 상황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게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우리 증시에 반영을 되면서 HBM의 하이닉스하고 AI 인프라주죠. AI 인프라. 그러니까 AI 인프라주들은 무더기 매도로 그리고 대신에 반대로 반사익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또 폭주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자,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AI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중화가 빨라져 AI 굿뉴스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저 위쪽에 시사금융 용어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건 뭐냐라고 하면 자, 기술 우위를 확신하고 안주하던 국가가 후발주제의 압도적인 기술에 충격받는 상황.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건 소련에서 쏘아 올렸던 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련에서 올랐던 위성 57년도에 그래서 그 전까지 미국이 뭐 압도적이다 우주항공에서는 뭐 우리가 뭐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련이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최초의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이제 요 상황이에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서 우선 안주하던 국가가 이렇게 되는데 AI 쪽 같은 경우는 얘기가 아니죠. 미국이 지금 AI에 안주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 하는가. 그럼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끝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충격을 받고. 자, 그래서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가지고 이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그 뒤로 정부, 대학, 산업이 똘똘 뭉쳐서 다시 기술 발전에 매진을 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에 달에 가장 먼저 착륙을 한 게 미국이죠. 그래서 다시 10년 후에는 역전을 시켜서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뭐 단연 최강 여기서도 단연 최강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시크가 중국의 딥시크가 그래서 내놔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물론 비용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비용을 다 밝힌 게 아니고 일부 비용만 밝혔어요. 그럼 어쨌든 싼 걸 내놨습니다.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저사양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그 딥시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럼 미국 어떻게 포기해요? 야, 쟤네는 저렇게 싼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아우 씨, 야, 씨발 우리도 이제 그냥 때려치고 중국처럼 싼 거로 만들자. 뭐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삼성전자가 후발 주자들 2위, 3위 이런 반도체들이 따라올 때 어떻게 했었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HBM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먼저 다음 단계 제품들을 더 때려붙여놔요. 돈을 때려붙여가지고 거기를 왕창 만들어가지고 2등 주자를 따돌려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딥시크를 만들었다고 그럼 미국이 이제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싼 가격으로 중국하고 경쟁을 할 거냐 이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때려붙는 거예요. 중국 규제 들어가고 더 때려붙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보고도 이제 이 방향이 조금 갈리게 되는데 자 보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유럽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이 기술을 또 훔쳐갈 수가 있죠. 또 늘 그랬듯이 또 기술을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훔쳐가지고 저런 거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당장 유럽의 경우는 딥시크 차단해버리겠다라는 얘기 곧바로 나오고 미국의 경우에는 자, 저기 이제 저사양의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저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사양 칩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 규제하겠다 나오죠. 그리고 중국 규제를 제어를 하는 한편 반대로 더 때려붙는 거예요.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렇게 싸게 들어온다 그러면 더 때려봐서 더 고위 기술로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겠으나, 자, 이게 저희가 앞서도 쭉 얘기를 지금 가닥을 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도 그러고 AI도 그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이 AI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십 년 가지 않은 초거대 시장이죠. 초거대 시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 정도로 이 하드웨어도 사실 끝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지난주까지 나왔던 뉴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540조, 700조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냥 때려 붓겠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이 저가 기술로 저걸 만들었다 해서 그거로 해서 후퇴가 되질 않아요. 이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먼저 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주항공에서 씨발 우리 뭐 됐네 그러고 빠집니까? 그런 일 없죠. 반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똑같이 나란히 9% 빠진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를 받아야 될 것이냐, 현대인력을 받아야 될 것이냐, 어느 쪽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저의 선택은 현대인력이었죠. 전력주부터 받아야 합니다. 전력주가 훨씬 더 세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건 사이클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 산업 패컨다툼에 관한 역행 문제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래서 다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영향에서. 그럼 여기 나란히 같이 대중국 수출 규제에 엮여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현대인력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때려붙고 있는 저 투자 멈춰요? 데이터 센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5년치 일감이 쌓여있는데 저기 또 뒤에 들어오는 수백조, 수천조짜리, 천조짜리 물량이 앞으로도 5년간 더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다 주면 그냥 밟아주는 김에 여기까지 밟아주면 아니 뭐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경우가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올 리가 없고요. 이 현대인력은 엔비디아보다 더 센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앞선 내려오면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바로 지난번과 마찬가지 같은 지역인 여기서 조금 더 있어 내려와서 직전 이 수준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열차 받고 그리고 틈바가지고 조금 더 밀려 내려온 다음 추가 매수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받고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서 돌아 들어가는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선에서 그대로 막힌다라고 들어가면 그 다음 이동주 쪽으로 옮기는 거죠. 전략 똑같습니다. 우선 현대인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인력에서 멈추고 돌려지고 그 다음에는 이 뒤로 나오는 종목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대로 돌아가면 일진전기를 추가해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밀려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여기도 받아요. 현대인력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다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일진전기, 뭐 효성중공업, LS일렉 할 것 없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경우에 항상 대장부터 받아야죠. 대장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와 현대인력 둘 중에서 뭘 노리느냐? 현대인력부터 노리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노려야 되는 위치에 들어왔습니다만 모멘텀 자체가 틀려요. 중국이 저게 들어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이게 칩 규제, 대중국 칩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하이닉스는 악재로 작동이 된다면 대중국 칩 규제하고요. 데이터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계속 지켜되어 있어요. 미국향. 현대인력은 그거 아닙니까? 미국향 대미 데이터 센터.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먼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현대인력부터 노리십시오.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내려 들어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현대인력이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 찬스예요.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 똑같죠. 매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 분석 참고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종목들. 자, 무슨 종목이 어떻게 난리가 나고 뭘 사야 되느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되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들어오면 그래서 딥시크에서 올라 들어온 거 이거 아주 지금 쫙쫙쫙쫙쫙쫙 추천 뭐 쭉쭉 들어가 난리가 나. 쭉쭉 추천 들어가서 또 반대로 튀어나오는 거. 뭐 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깨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반사이기적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챗봇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지금 테마에서 불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추천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쭉쭉 추천드리고 있어요. 오르고 들어오셔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빛나는 종목들 추천 받으시고 전부 100% 평생 무료.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혼자서 뭐 하다 보면 맨날 뒤통수만 맞고 끝나죠. 이 슈퍼 전문가들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뭐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추천 나오는 종목들 하이젠 아레눔 같은 거. 자, 이것도 지난주에 자, 이 하이젠 아레눔 가격대까지 다 분석해서 드렸잖아요. 타겟 가격, 매도 가격까지 전부 다 분석해 드린다 이겁니다. 그냥 뭐 돈만 챙겨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르게 들어오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